논증의 개념과 요소. 토할 것 같아요. 아까 방금 했거든요. 논증. 주장의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해 이유나 근거를 제시하는 방식. 여기에 귀납 연역이 있는 거야. 논증, 이유와 근거를 제시하는 방법 또는 이유와 근거 간의 관계. 자, 방금 했어. 주장, 이유, 근거. 이유랑 근거는 너무너무 비슷한데 어떻게 구분하라 그랬지? 뭐뭐 해야 한다, must. 뭐뭐니까. 알았어. 팔랑팔랑. 종이에 써서 보여줄 수 있는 게 근거. 이렇게 생각하면 조금 쉬울 거예요. 그래서 근거 옆에 뭐라고 써 있어? 이유나 주장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정보나 자료. 이렇게 되어 있지. 그 다음 진짜 좋은 논증은 내가 이렇게 주장하면 상대방이 이렇게 반론하겠지? 그러면 준비된 걸로 다시 반박해야 되겠어. 이런 거지. 엄마 용돈 올려주세요. 너 이미 충분한 것 같은데 오케이 예상했던 대답. 그러면 어쩌고 저쩌고 그거에 맞춰서 답을 준비하는 거지. 이렇게. 논증을 파악하기 위한 질문. 제 주장에 대해 이유와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가? 주장만 나열하고 있지 않은가? 명확성, 애매하거나 모호하지 않은가? 논증의 분석, 이유와 근거는 무엇인가? 연역법 쓰나 귀납법 쓰나 어떤 구조로 주장하는가? 논증의 평가, 주장하고 이유 근거가 다 있기는 있는데 수용할 만한가? 주장 밑에 딸려 있는 이유 근거가 결론을 지지하는가? 이런 것들. 다음 연역 논증, 귀납 논증이 있는데요. 이거는 중학생들도 이렇게 표현하고 고3들도 이렇게 알려줘요. 연역. 저는 연이라는 글자를 일부러 이렇게 써요. 무슨 말이냐? 이미 알려진 원리나 법칙 하나. 구체적 사실이나 결론. 구체적 사실이나 결론. 밑에 거. 이렇게 내는 게 연역이야. 사람은 죽어. 일반적으로. 소크라테스는 사람이야. 소크라테스도 죽어. 소크라테스는 구체적인 사례지. 이렇게. 하지만 연역 논증은 어디가 있냐? 요 말 잘 기억하세요. 전제가 참이면 결론도 참이고 전제가 거짓이면 결론도 거짓이다. 근데 저는 하나 더 써드릴 거예요. 연역은 새로운 지식을 생성하지는 못해. 이미 나와 있는 문장에서 구체적인 사례를 찾는 거라서. 이거 중요한 말일걸요? 어머나? 새로운 지식을. 연역이 있다면 연역과 짝지우는 친구 있어요. 누구? 귀납. 귀납 논증. 그러면 또 귀납 논증은 어떻게 쓰냐? 이런 식으로 조금 억지스럽지만 요렇게 씁니다. 귀납. 그리고 요렇게 역삼각형 그릴 거예요. 그러면 이거지.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례에서 사례 1, 2, 3, 4, 5, 6에서 일반적인 원리나 사실 답 하나 딱 내는 거. 이게 귀납. 사례가 충분할수록 200만 명 조사하는 게 10명 조사하는 것보다 결론이 타당할 가능성은 높아지지만 전제가 참이라도 항상 결론이 참인 것은 아니다. 전제가 참이라도 결론이 항상 참인 것은 아니다. 내가 만난 백조 하에
백조 하에 아프리카 백조, 아메리카 백조, 아시아 백조, 유럽 백조 다 하에 백조는 하얗다. 맞는 것 같지? 근데 저기 전라도 해남에서 까만색 백조가 등장했어. 돌연변이. 그러면 백조는 하얗다? 거짓이. 이렇게. 하지만 옆에다가 하나 더 쓸 거예요. 이러한 사례를 종합해서 하나를 찾아내는 거지. 새로운 지식을 생성하는 게 가능해. 새로운 지식을 생성하는 건 귀납이야. 사탕을 많이 먹은 민이는 이가 썩었어. 재현이도 이가 썩었어. 사탕을 많이 먹으면 이가 썩어. 근데 사탕 맨날 물고 사는 철수는 이가 안 썩었어. 그럴 수도 있잖아. 이렇게. 유비논증은 어디에서든 만약에 유비논증이 쓰였다? 그러면 그거는 거의 100% 시험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유비논증. 어떠한 두 사건이나 사물의 유사한 속성을 토대로 논증해. 두 사건의 유사한 속성. 이거랑 이거랑 비슷해. 근데 여기에 이게 있어. 그러면 얘한테도 이게 있겠지? 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게 유비논증. 태국은 강수량이나 일조량이 많아 벼농사가 잘 돼. 베트남도 강수량과 일조량이 많아. 그러니까 베트남도 벼농사가 잘 될 거야. 밑으로 내려갈게요. 논증하는 글은 판단해야 돼. 주장이 명확한가? 이유, 근거, 주장이 잘 세트로 묶여 있나? 근거가 객관적이고 신뢰할 만한가? 반론 예상에서 반박했는가? 옆에 나와 있는 글 논설문이거든요. 서론, 본론, 결론으로 나눠져 있고 서론, 본론, 결론에서 무슨 얘기하는지는 중학교 때 이미 다 배운 겁니다. 확인하시면 되고요. 오른쪽 위로 올라가서 이제 본문 보도록 하죠. 여기 먼저 볼게요. 작품 해설. 사람이 목표를 향해 나아가도록 밀어주는 힘, 동기를 제재로 삼고 있다. 자신이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지, 앞으로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고 고민하고 그에 따라 살며 진정한 기쁨을 느낄 것을 주장한다. 구체적인 사례와 이유가 주장을 어떻게 뒷받침하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위로 올라오죠. 칼럼이고 논설문이에요. 주장과 이유, 근거를 통해서 독자를 설득하는 게 목적인 글이 논설문이지. 논리적이고 설득적이고 교훈적이고요. 서론, 본론, 결론 나눠져 있어서 체계적이고 자신의 주장을 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사례를 들거든요. 예시적인데 논설문에서는 예시적이라는 말 대신에 논증적이다 이 말을 씁니다. 논리적으로 증거를 들이댄다. 동기에 대해서 얘기할 거예요. 내재 동기에 따른 삶의 중요성이다. 동기의 개념, 정의가 쓰일 거고요. 동기의 분류, 말 그대로 분류를 쓸 겁니다. 외재 동기에 따르는 삶의 문제점과 내재 동기에 따른 삶의 문제점을 대조와 예시를 통해서 설명할 거예요. 결론, 내재 동기에 따른 삶을 살자. 실험 결과를 근거해서 주장의 이유를 뒷받침하면서 자신의 주장의 신뢰성을 높여준다. 예상 독자의 반론과 이에 대해 반박을 제시해서 설득력을 높일 수가 있다. 내재 동기에 따른 사람의 사례를 풍부하게 제시해서 3명 나올 거야. 이유를 뒷받침한다.
사람들의 통념을 제목으로 활용해서 호기심 유발하고 새로운 생각을 일깨울 거다. 글쓴이는 장대익 교수 과학철학자인데요. 저기 서울대 생명과학부의 교수예요. 2년 전인가 3년 전에 다윈의 진화론 초판본을 우리나라에 처음 해석해서 출간한 아저씨야. 이렇게 강연을 내가 몇 번 들어봤는데 되게 재밌어. 이 아저씨 1시간 반짜리 그 강연이 있는데 그거 들으면 진화론의 틀을 잡을 수 있어. 나 같은 문과도. 이렇게. 네, 그렇습니다. 말씀을 드리면 그냥 제가 자주 듣는 팟캐스트인데요. 광고하는 거예요. 알려주는 거지. 과학하고 앉아있네 라고 되어 있어. 팟캐스트 제목이 과학하고 앉아있네야. 화성에 문명이 있었어 라고 믿는 아저씨 하나랑 출판사 직원이랑 편집장이랑 그 다음에 게스트가 대학 교수들이 와. 이렇게.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자기 전공 얘기해줘. 이런 식으로. 거기에 장대익 교수 한번 나왔었는데 강연을 했었는데 한 1시간 반? 2시간이었나? 그거 들으면 진화론의 틀을 잡을 수 있어.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서 한번 보세요. 들어보세요. 라디오야, 라디오. 이렇게. 이거는 이 팟캐스트는 제가 엄청 추천합니다. 이렇게. 됐을까요? 이거 말고 전쟁사, 문명사, 세계사라는 팟캐스트도 있는데 그것도 재밌어. 뒤로 넘어가죠. 고래를 춤추게 하는 것.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이런 책 있는 거 알아요? 네. 뭐 이 아저씨 뭐 이렇게 대익이 형 뭐 이렇게 저기 뭐야 상상력이 부족해. 왜 제목 이런 거 막 남의 거 갖다 쓰지? 사람은 끊임없이 어떤 행동을 하며 살아간다. 춤을 추고 여행하고 공부하고 회사 출근해서 일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끊임없는 행동에 예시를 열거했다. 사람은 무엇을 하기 위해 목표로 나아가는 밀어주는 힘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을 동기라고 한다. 동기가 중심 화제고요. 동기의 개념, 동기란 뭡니다. 내용 전개 방식 정의. 심리학자에 따르면 동기에는 외제 동기와 내재 동기가 있습니다. 분류. 외적, 이제 색깔 구분할 거예요. 외적 보상을 받으려고 어떤 행동을 하면 외제 동기. 공부를 열심히 하면 부모가 선물을 준다. 외제 동기가 작용한 거다. 칭찬은 고래를 춤추게 한다에서의 칭찬도 외적 보상이다. 반면에 옆에다 쓸까요? 대조. 그 과정 자체의 어디 있어? 그 과정 자체에 의미를 두거나 자신의 만족감을 위해 어떤 행동을 하면 내재 동기가 작용한 거다. 과학이 재미있어서 공부하고 어려운 사람을 돕는 일에 보람을 느껴서 봉사하는 건 내재 동기가 작용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외재 동기와 내재 동기 중 어떤 것에 따라서 살아야 할까? 질문을 통해서 생각의 계기를 독자에게 제공합니다. 내용 전개 방식 찾을게요. 첫 번째 문단에는 예시, 열거, 정의가 쓰였고요. 두 번째 문단에서는 외재 동기, 내재 동기, 분류, 외재 동기의 구체적인 사례, 예시, 열거, 내재 동기도 예시, 열거, 외재 동기와 내재 동기가 다릅니다. 대조. 물어볼 거예요. 질문의 형식. 이렇게. 내용 전개 방식은 비문학이라면 한 문제 정도는 나올 수 있을 만한 거라서 늘 체크는 해 두시는 게 좋다.
인간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동기가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는 실험을 살펴보자. 실험의 결과를 조금 있다가 인용할 거예요. 출처를 밝혔으면 너무 좋은데, 창의성을 발휘하는 아이들한테 보상을 준다라는 말을 하지 않고 풀라고 했더니 평균 15분. 보상을 주겠다라고 해서 조건, 원래 그대로 풀게 하는 것, 원래 문제를 쉽게 조정하는 것, 실험의 결과는 흥미로웠다. 쉽게 조정한 문제는 15분 내로 다 풀었는데 원래 문제는 18분 풀렸어. 무슨 말이야? 결과. 보상을 준다라고 했더니 오히려 3분이 더 걸렸어. 그러니까 외적 보상은 애를 둥기야 잘하게 만드는데 도움이 되지 않았어. 인간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외적 보상, 동기가 미치는 영향 됐을까요? 자, 옆에 정리. 외적 보상은 쉬운 문제를 푸는 데는 효과적이지만 어려운 문제를 푸는 데에는 오히려 방해가 된다. 이거예요. 다음 페이지. 동기에 관한 이 실험은 외적 보상이 쉬운 문제를 푸는 데는 효과적이지만 어려운 문제를 푸는 데는 방해가 된다. 밑에 정리. 외제 동기가 효과적이지 않을 수 있음. 성과급 규정이 있어서 잘 돌아가는 곳이라면 역설적으로 쉬운 업무만 해결하려는 조직일 수가 있다. 사장님이 올해부터 뭐 달성하면 성과급을 주겠다. 1억 여기 이거 요 6개 중에 해결하면 성과급을 주겠다. 라고 하면 사람들은 어디에 달려들어? 이렇게 보고 쉬워 보이는 일에 달려들어. 어려운 일 안 해. 이럴 수 있어. 회사가. 동기의 개념과 종류 나와 있었고요. 문제 해결에 미치는 실험의 과정과 결과. 쉬운 보상은 효과가 있지만 어려운 문제는 방해가 된다. 결론. 외적 보상을 쫓는 일이 효과적이지는 않다. 인센티브 준다고 무조건 일 열심히 잘하는 거 아니야. 다음 페이지. 자, 외제 동기면 어때? 칭찬이든 보상이든 결과만 주면 됐지 라고 생각할 수 있다. 반론, 예상 반론. 자녀가 열심히 공부하게끔 보상을 이야기하는 부모의 마음도 유능한 직원을 데려오려고 연봉을 올려주는 회사 대표의 마음도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외적 보상만 쫓는 것은 문제가 있다. 무슨 문제? 외적 보상을 쫓는 사람들은 관리하기가 어려워. 무슨 말이야? 너 이번에 시험 잘 보면 장난감 사줄게. 예. 다음에는 게임기 정도는 사줘야 돼. 그 다음엔 자동차 사줘야 돼. 나중에 집 한 채 사줘야 돼. 그래야 애가 움직여. 외적 보상은 무한정 늘어나. 보상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마냥 좋지만은 않다. 무슨 말이야? 보상을 주는 사람과 끝없이 갈등을 빚고 남들과 비교해서 마음이 황폐해져. 쟤는 보너스 많이 받았는데 나는 이번에 보너스 하나도 못 받았어. 전에는 이 정도 하면은 인센티브 줬으면서 이번엔 왜 안 줘? 외제 동기만 가진 직원이 많은 조직을 상상해보자. 경쟁, 비교, 시기, 질투, 배신, 지배가 널리 퍼질 거다. 아우, 일하는 데는 일하고 싶지 않아.
회사를 왜 그만두시나요? 했을 때 거의 대다수의 관계가 거의 대다수의 답이 사람 관계가 힘들어서요야. 뭐 연봉이 적어서 복지가 나빠서 이것보다 압도적으로 사람들 간의 관계가 힘들어서요야. 예. 누가 막 이유 없이 너 싫어하면 어떡해? 어? 아, 같이 싫어해? 이유 없이 싫어하는 것 같으면 그냥 그 이유를 만들어 줘. 이렇게. 아무리 세상 잘 살아도 나 좋아하는 사람이 7이면 나 싫어하는 사람은 3이야. 걔네한테 물어보면 왜 싫어? 하면 이유가 없어. 이렇게. 니들도 그럴 거예요. 이유 없이 싫은 사람 있어요. 이유 없이 좋은 사람 있듯이. 그건 어쩔 수 없어. 사람 심리가. 예수님 부처님도 우리나라 와서 투표하면은 100% 안 나와. 그런데 우리는 외제 동기 이외에도 내재 동기가 있다. 내재 동기는 우리 초록색 칠하고 있었죠. 외적 보상에 연연하지 않고 자신이 무엇을 하는 과정과 과정에서 기쁨을 느끼는 거지. 내재 동기에 따라 행동하면 충분히 행복해. 직업별 만족도를 조사하면 1, 2위는 항상 1위는 성직자, 2위는 수학자예요. 항상. 그리고 예술가는 언제나 최하위야. 왜? 성직자는 내 마음만 편하면 돼. 수학자는 제가 문제를 푸는지 안 푸는지는 중요하지 않아. 내가 풀 수 있냐 아니냐만 중요한 거야. 예술가는 내가 아무리 잘해도 상대의 평가에 따라 내 존재가 달라지거든. 그런 사람들은 불행한 거지. 이렇게. 답은 나왔어. 행복해지고 싶어? 수학해. 수학해. 수학하면 행복해져. 수학의 노벨상이라 불리는 필즈상을 받은 헛땡땡 교수가 인터뷰 내용을 보고 학자의 내재 동기란 이런 거구나 라고 생각했다. 수학 왜 공부해요? 수학 연구는 뭐예요? 재밌어서요. 인간이 뭔지 인간이 얼마나 깊이 생각했는지 알고 싶어서요. 저에게 수학 공부는 마라톤을 뛰려고 매일 근력 운동을 즐기는 것과 같습니다. 색깔 바꿔. 어디 있어? 언론에 주목받는 것. 하루에 4시간이라도 수학 연구에 몰두하는 것이 인생의 낙이라고 했다. 사례 1. 유명한 물리학자 파인만은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후 이런 인터뷰를 했다. 노벨 물리학상 상을 받을 만한 연구인지 판단하는 왕립 스웨덴 과학 아카데미의 결정이 의미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나한테 상 잘 줬는지는 모르겠다. 나는 새로운 것을 발견하는 과정이 기쁨이고 다른 사람이 활용하는 걸 보는 것 자체가 큰 상이다. 그의 인터뷰에는 내재 동기를 통해 느낄 수 있는 삶의 기쁨이 나타나 있다. 국제 피아노 대회에서 우승한 임땡땡 씨는 대회에 출전한 까닭을 물어보자 내 음악이 얼마나 성숙했는지 확인하고 싶어서, 인정받고 싶어서가 아니라. 음악 앞에는 모두가 학생입니다. 제가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더 배우고 싶은 마음이 커졌습니다. 대회에 나간 까닭이 우승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우승하고 마음이 심란해진 그는 그냥 피아노만 치고 싶어요. 피아노를 연주하는 것 자체가 그에게 가장 큰 행복이었기 때문이다. 사례 1, 2, 3 내재 동기가 중요해요. 사례 1, 2, 3 일반적인 원리. 연역이야 귀납이야? 귀납이야.
내재 동기를 추구하며 행복을 느낀 사람들의 사례 귀납. 이렇게. 다음 페이지. 큰 상을 받은 사람이니까 생각이 다르겠지. 야, 나도 세계 1등 하면 말 그렇게 할 수 있겠다. 예상 반론. 평범한 사람들은 내재 동기로 살기 어려워 라고 생각할 수 있다. 예상 반론. 하지만 이들은 앞에 나와 있는 세 명은 무수한 찬사를 받아왔다. 외재 동기의 유혹을 더 많이 받았을 거야. 그런 사람들이 하는 말이야. 진정한 기쁨은 내면에서 나오는 거라고. 상을 타거나 칭찬을 듣거나 경쟁에서 승리해서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사는 건 아니야. 라고. 형광펜 빌려줄까? 기업에서 일 잘하는 직원 중 회사에서 인정받고 관계도 원만하지만 상사가 시키는 일만 하는 자신이 행복하지 않다라는 사람들이 있다. 시키는 일만 한다. 내재 동기가 생기지 않는다. 우리나라 고등학생도 마찬가지지. 아침 일찍 일어나 학교에 가고 오랫동안 수업에 들으며 끊임없이 경쟁에 시달려. 외부의 압력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해서 행동할 때 내재 동기가 나오고 그래야 행복해. 내재 동기를 등한시하면 우리 주변의 시선이나 환경에 휩쓸려 불행해져. 고래가 진정으로 기쁨을 느끼며 춤을 추게 하려면 조련사의 칭찬이 아니라 바다에서 마음껏 헤엄치는 자유를 주어야 한다. 자, 당신이 진짜 하고 싶은 건 뭔가 물어보면서 끝나죠. 제목이 고래로 시작해서 고래로 끝나네요. 이런 식이죠. 글 잘 써. 아, 그리고 대익이 아저씨는 원래 기독교인이었었는데 진화론을 공부하면서 진화론은 공부하는 과학자는 종교, 기독교를 믿을 수 없다라고 하면서 교회 안 다녀. 그냥 그런 아저씨야. 이렇게. 그냥 그렇다고요. 요거 중요해요. 빨간색 네모 칠 거예요. 고래는 칭찬보다 자유가 필요해. 인간은 외적 보상보다 내재 동기 삶의 기쁨이 필요해.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해서 내재 동기에 따른 삶을 살아야 행복할 수 있다. 행복할 수 있습니까? 네가 원하는 걸 하세요. 이렇게. 근데 저는 조금 생각 달라요. 좋아하는 일과 잘하는 일 중에선 저는 잘하는 일을 하는 게 좋다고,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나 축구 너무 좋아해. 근데 개발이야. 근데 얘 야구공 잡고 그냥 던지면 160 나와. 걘 야구해야지. 나 야구 싫은데. 유니폼 막 모자 입고 스파이크 나 별론데. 축구가 최고인데. 아니야, 걘 야구해야 돼. 예상되는 반론과 그에 대한 반박이 있었고요. 내재 동기에 따른 삶을 살아야 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야 행복해지니까. 이 글 전체의 논증 구조, 이거 그냥 글을 요약해 놓은 거예요. 살펴볼게요. 내재 동기를 추구하면서 살자. 외재 동기로 살면 효과적이지 않으니까. 왜? 이 실험을 봐. 그래서 어떠라고? 그래도 결과만 좋으면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조직에 문제가 생겨. 내재 동기를 추구하면서 살자. 그러면 행복해질 수가 있지. 정말 이런 사람들 봐. 에이, 세계 1등이니까 그렇지. 야, 진짜 칭찬 많이 받아본 사람이야.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야.
얘기가 이렇게 흘러갈 거예요. 됐을까요? 제가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웅얼거리는 말들 있지. 그렇게 외우는 거예요. 저는 외울 때 그렇게 하거든요. 혼자서 막 미친 듯이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 자세하게 사람 이름 에이 1등 해봤으니까 그렇지. 아니야. 너네보다 칭찬 훨씬 많아 받던 사람들이야. 이런 식으로 외우는 거지. 다음 페이지 볼게요. 이 글의 구조에 따라서 정리를 했습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 잘 찾아보세요. 내용 자체는 어렵지는 않아. 고래를 춤추게 하는 것은 이라고 정한 이유는 사람들이 고래를 춤추게 하는 것은 색깔 구분할 거예요. 칭찬이라고. 하지만 글쓴이는 자유로울 때 진정 기쁨을 느끼며 춤춘다라고 했어. 외부의 칭찬이 아니라 내재 동기가 중요해.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고래를 춤추게 하는 것은 이라고 제목을 지었다고 생각해. 이겁니다. 다음 페이지. 이 글에서 나타나 있는 주장과 이유 근거를 찾아봅시다. 주장. 내재 동기에 따른 삶을 살아야 한다. 근거, 이유, 주장. 요거를 순서를 바꿔 놓을 수도 있으니까 주장, 이유, 근거 요렇게 좀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일단 중요한 건 아까 투표는 꼭 안 해도 되지 않나? 그거 주장, 이유, 근거가 세트였다라는 것만 잘 기억해 두라고. 이거 시험 문제 진짜 아무것도 없어. 이거 그냥 OX야, OX. 근데 어떻게 나오냐고? 물리학자 파이만은 어쩌고 저쩌고라고 하는 이유를 제시하며 주장을 강화하고 있다. 그냥 이렇게 얘기한다. 그러니까 이게 근거고 이게 이유고 이게 주장이에요 라고 구분할 수 있으면 돼. 밑으로 내려와. 예상반론. 에이, 결과만 좋으면 되지. 아니, 그런 세상에선 못 살아. 세계 1등이니까 그렇겠지. 아니, 그 사람들이 진짜 얘기한 거야. 이렇게. 다음. 너보다 칭찬 1억 배는 더 많이 받은 사람이 내재 동기가 중요하다고 그랬어. 그거지. 이 글의 논증의 타당성을 평가해 봅시다. 주장이 명확한가? 이유, 근거, 주장이 세트인가? 근거가 객관적이고 신뢰적인가? 반론 충분히 예상했는가? 저는 셋 다 별표 주고 싶네요. 연역 논증이랑 귀납 논증 아까 다 설명드렸죠. 빨간색 체크. 이 글에 쓰여져 있는 건 귀납이라고. 그래서 제가 아까 귀납이라고만 써드렸던 거야. 걔네들 확인하시면 됩니다. 네. 다음 페이지. 자신의 관점을 정리해보고 논점을 재구성해 보세요. 유비 논증은 유사한 거 비유하는 거 했고요. 이옥설 이거는 좀 지문 봐야 돼. 살펴봅시다. 선율이 조금만 참아. 요것만 하고 한 10분 쉴 거야. 그리고 지난 시간에 들었던 즐거운 문법 다시 한번 볼 거예요. 우후! 아우 신나! 내재 동기 자극하고 있는 거야. 이옥설 설이고 고전수필이에요. 교술갈래에 해당됩니다. 경험적이고 교훈을 주고 비유적이고 유추적이야. 낡은 행랑채 잘못을 알고 바로 고치는 태도의 필요성. 경험을 통해 얻은 깨달음을 제시합니다. 집을 수리한 경험에 비유해서 사람에게 살아가는 자세, 정치의 방향을 제시합니다. 집수리, 삶의 자세, 정치의 방향으로 내용의 범주가 확장됩니다.
이규보씨 고려시대의 문인이고요. 강화도에 가면은 이규보 묘가 있어. 근데 뭐 딱히 관리하고 그러는 것 같지는 않아. 그냥 뭐 유적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팻말 하나만 붙어 있고 아무나 가서 이렇게 보고 있으면 되는데, 그냥 보고 느끼는 게, 이 규보 아저씨 살아있을 때 엄청 악랄하게 돈을 많이 모아놓고 그러진 않았나 보다. 그냥 우리 교과서에서 보는 것 치고는 무덤 되게 소박해. 이렇게. 행랑채가 낡고 떨어져 버틸 수 없게 된 게 세 칸. 나는 수필에 나는 글쓴이 자신이죠. 마지못해 이것을 모두 수리하였다. 경험. 그런데 그중 두 칸은 전먼 장마비에 센지 오래되어도 이럴까 저럴까 망설이다가 아직 손대지 못하고 미뤘어. 나머지 한 칸은 비를 한 번 맞고 샜던 거라서 서둘러 기와를 갈았지. 수리하려고 봤더니 비가 샌 지 오래된 것은 다 썩어서 못 쓰고 수리비가 많이 들었지. 하지만 한 번만 비 맞은 애는 온전해서 돈 들이지 않고 다시 쓸 수 있어 비용이 많이 들지 않았지. 경험을 비교 대조하고 있습니다. 비교는 비슷해. 둘 다 비 맞았어. 대조는 하나는 오래 묵히고 하나는 금방 고쳤어. 나는 그것을 통해서 끊어. 여기 요렇게 끊어. 나는 그것을 통해서 사람의 몸을 보아도 그와 마찬가지라는 생각을 했다. 유추. 자신의 잘못을 알고 바로 고치지 않으면 그 자신이 나쁘게 되는 게 나무가 썩어서 쓰지 못하는 것과 같다. 자신의 잘못을 알고 고치기를 꺼리지 않으면 남에게 해를 입히지 않고 착한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러니 저 제목처럼 말끔하게 다시 쓸 수 있다. 여러분들, 잘못 생각하고 잘못 행동하는 것, 사소한 문제가 있어? 얼른 후딱 고쳐. 그러면 훨씬 새 사람, 좋은 사람 될 수 있어. 근데 사소할 것 같은 실수, 잘못, 단점, 문제 안 고치고 냅둬? 큰일 날 수 있어. 너네들 몸을 다 잡아먹을 수도 있어. 이런 거. 저도 다리 꼬는 이러한 사소한 습관 하나가 척추 측만증을 불러일으키고 있죠. 이렇게. 알면서도 안 고쳐지더라고요. 어디 그뿐인가? 나라의 정치도 마찬가지다. 역시 유추. 백성을 좀먹는 무리를 그냥 내버려 두면 백성들이 도탄에 빠지고 나라가 위태로워진다. 그런데 일 생기고 금방 바로 잡으려면 썩은 제목처럼 늦어버린다. 그러니 어찌 행동을 조심히 하지 않겠는가. 서리파. 몇 군데다가 체크 좀 합시다. 빨간색으로. 행랑채, 사람의 몸, 나라의 정치, 그리고 화살표. 행랑채에서 사람의 몸, 사람의 몸에서 나라의 정치. 이게 출판사마다 다른데요. 여기서 이렇게 오는 걸 유추, 이렇게 넘어오는 걸 확장, 그렇게 해놓은 교과서도 있어. 그러니까 학교쌤이 그냥 알려주시는 대로 하셔. 근데 교사용에도 출판 여기 유추라고 되어 있을 거거든요. 그냥 유추인가 보다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됐어. 다음 페이지. 이 글의 내용. 집 망가지면 빨리 고쳐. 사람 망가지면 빨리 고쳐. 정치 망가지면 빨리 고쳐. 왜? 그 셋이 비슷비슷한 거거든. 유비 논증 쓰이고 있는 거거든. 설득효가 있었나요? 네. 다음 페이지. 빈칸 지금 채우셔. 빈칸 지금 채우셔.